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은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문제까지 짊어지고 사는 경우 말입니다. 친구가 취업을 못했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고, 가족이 빚을 냈다고 하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 것 같고, 회사 동료가 힘들어 보이면 내일까지 미뤄서 도와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남을 챙길수록 정작 내 삶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모이지 않고 내 꿈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씨 좋은 사람의 불운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타인 배려와 걱정은 오히려 본인의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성취를 심각하게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즉, 남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패배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첫째, 남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자기 통제력이 무너진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자기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걱정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뇌의 전두엽은 장기적 계획, 자기 조절,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남의 문제를 떠안고 있으면 이 전두엽의 자원이 고갈되어 자기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나의 재정 관리나 경력 계획은 흐트러지고 순간적인 감정 소비나 불필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시, 친구 빚을 갚아주고 정작 본인은 적금조차 못 붙는 경우, 가족 문제를 해결하느라 밤새 고민하다 자기 커리어 준비를 못하는 경우,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남의 걱정에 에너지를 쓰면 의사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가 찾아옵니다. 이 피로 상태는 작은 재정적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큰 선택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결국 남 걱정하다 내 인생을 잃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둘째, 진화론적으로 남 걱정 DNA는 생존과 충돌한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내 집단 보호 본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원시 시대에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 집단에서 추방당해 생존이 위협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돕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 사회입니다. 원시 시대엔 내 주변 2030명만 챙기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 뉴스, 회사, 가족까지 수백 명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진화된 본능이 현대 환경과 부딪히면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버드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원 시간, 돈, 에너지를 무한정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무한히 접하는 사회는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한다. 즉, 남 걱정을 덜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대에 맞는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해외 유명 CEO들은 남 걱정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선택과 집중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엔 1분도 쓰지 않는다. 대신 내가 투자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한다. 머스크 역시 테슬라 위기 때 직원들이 언론의 비난과 사회적 압박을 걱정하자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즉, 이들은 남 걱정보다 내 문제 해결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기업과 부를 일궈낸 것이죠. 반대로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남의 문제에 휘둘린 리더들은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일본의 샤프, 미국의 코닥 같은 기업들입니다. 내부의 본질적 혁신보다 외부의 비난과 정치적 압력에 신경 쓰다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넷째, 본능 심리학적으로 남 걱정은 가면성 착함의 덫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남을 돕거나 걱정할 때 두 가지 동기가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1. 진짜 이타심. 2. 자기 존재감 확인을 위한 위선적 이타심.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남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즉, 남 걱정을 하는 순간 뇌 속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도파민 보상이 발동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보상 시스템이 중독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남을 걱정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결국 또다시 자기 자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삶은 비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가난과 실패로 이어집니다. 넷째, 남 걱정은 결국 재정적 몰락으로 이어진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팀은 수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장기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자주 개입하는 그룹은 평균 소득 증가율이 47% 낮았고 개인 부채율은 오히려 65% 더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을 걱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경제적 자원 소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다며 부탁하면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가족이 실패하면 대출 보증을 서주며, 동료가 힘들다며 술자리를 가면 불필요한 소비가 발생합니다. 결국 본인은 저축을 못하고 자산 축적이 늦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을 반복한 사람들은 노후 빈곤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다섯째, 하버드 장기 연구가 밝힌 남 걱정형 인간의 노후.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 어덜트 디벨로프먼트 스터디는 무려 80년 이상 이어진 세계 최장기 인생 추적 조사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론 중 하나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걱정했던 사람일수록 노후에 불행하고 가난할 확률이 높았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늘 타인을 우선시하면서 자기 자산 관리와 자기 성장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노후에는 경제적, 정서적 자원이 모두 바닥난 상태에 도달했다. 즉, 착하게 살았는데 왜 불행할까? 라는 질문의 과학적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 걱정은 결국 자기 삶을 희생시키는 길이었던 것이죠. 여섯째, 성공자들의 자기 우선 원칙. 워런 버핏은 젊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이런 조언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먼저 본인에게 씌워라. 그래야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안전 수칙이 아니라 인생의 자산 관리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 자산, 내 건강, 내 경력이 먼저 단단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세상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즉, 불필요한 걱정을 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했기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곱째, 본능 심리학. 왜 우리는 남 걱정을 멈추지 못할까?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거울신경세포 미러 누란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유용한 메커니즘이었지만 지금은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매일 수십 명의 문제를 접하다 보니 뇌는 늘 가짜 긴급 상황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 속에 도파민 마이너스 코르티솔 회로가 작동합니다. 남을 걱정할 때 잠깐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도파민 보상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불안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쌓입니다. 결국 착한 사람일수록 만성 스트레스와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덟째, 남 걱정에서 벗어나야 인생이 바뀐다. 하버드 연구와 CEO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남 걱정 대신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 재정적 자립 남의 빚 대신 내 자산을 불리기. 시간 관리 남의 고민 상담 대신 내 공부, 내 성장에 집중하기. 감정 에너지 보호 남의 불행 대신 내 목표 달성에 에너지 쓰기. 이것이 결국 부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홉째, 실생활 적용 3단계. 1. 경계 세우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선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가장 중요한 투자는 노라고 말할 용기라고 했습니다. 2. 자기 우선순위 설정하기. 하루의 에너지와 시간을 먼저 자기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운동, 독서, 자기개발, 자산관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3. 선택적 공감 실천하기. 무조건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즉, 전략적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열째, 하버드의 충격적 실험 사례. 하버드 행동과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은 타인의 문제를 하루 동안 떠안으며 기록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오직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후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타인 문제를 떠안은 그룹은 집중력 40% 하락, 의사결정 오류 2배 증가, 재정관리 태도 급격히 악화. 자기 문제에 집중한 그룹은 불안감 30% 감소, 목표 달성률 60% 증가, 저축 의향 증가. 즉, 불과 일주일 만에 남 걱정이 실제 돈과 인생 설계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11째, 뇌과학적 해법 걱정 차단 훈련. 신경과학자들은 남 걱정을 멈추려면 단순한 의지력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뇌가 본능적으로 거울 신경세포를 통해 걱정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훈련된 습관이 필요합니다. 1. 인지적 분리 카그니티브 디스턴싱. 저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되뇌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훈련.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 연습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25% 줄었습니다. 2. 통제 가능성 필터링 컨트롤 필터.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즉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면 바로 내려놓는 습관이 뇌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습니다. 3. 도파민 재훈련 다퍼마인 리와이어링. 남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내 성취저축, 운동, 공부의 보상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이를 통해 자기 성취 중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2째, 진짜 부자들의 남 걱정 금지 루틴. 성공한 CEO와 억만장자들은 공통적으로 남 걱정 차단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매일 아침 그날의 3가지 우선 과제를 적고 나머지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 스케줄링. 타인의 고민 상담에 들어갈 시간이 사실상 없음. 시간은 곧 에너지다. 제프 베조스 의사결정 원칙을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로 삼음. 즉, 남 걱정으로 내 미래를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는다. 이들의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은 자기 삶에 집중하는 강박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부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이죠. 13째, 왜 남 걱정을 멈추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첫걸음인가? 하버드 연구와 뇌과학 그리고 CEO 사례까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 남 걱정은 두뇌의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2. 남 걱정은 재정적 몰락과 노후 빈곤으로 직결된다. 3. 남 걱정을 줄이는 순간 뇌와 자산은 성장 모드로 전환된다. 즉, 착하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착함과 남 걱정이 가난을 불러옵니다. 진짜 부자는 나부터 살고
그 후에 남을 돕는다는 철학을 실천합니다. 14째,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오늘부터 남의 문제를 들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 자문하세요. 통제 불가능하다면 미련 없이 놓으세요. 대신 그 에너지로 자기 성장 루틴을 실행하세요. 아침 독서 10분, 저축 자동이체, 운동 30분.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남 걱정이 아닌 내 부와 내 행복이 자라납니다. 최종 정리. 남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인생에서 패배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버드 연구, 뇌과학 실험, 진화론적 본능, 그리고 세계적인 CEO들의 사례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남 걱정은 인생을 망치는 가장 교묘한 덫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 걱정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